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국토부는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개선한 주요 방안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사업으로 앞으로 이 사업의 대상 연령이 기존 25세에서 34세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5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정부가 역세권에 자리한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10,000 가구가량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의 도시개발구역은 524개, 총 면적은 167.5제곱킬로미터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수는 36개로 전년과 같았으나 지정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2배 크기인 9.4제곱킬로미터로 전년보다 1.6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26일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 시스템 이관 후 2월과 3월에 진행된 전국 31곳 아파트 청약에서 19곳이 1순위에 마감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2월부터 3월까지 1순위 청약자 수가 총 494만 4,3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 증가했으며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도 43대 1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다양한 부동산 소식들 중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소개를 일전에 해드렸는데요.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간 약 1조 7천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총 4조 8천억 원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함께 12,000여 개의 일자리도 창출이 됐다고 하네요.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문가와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자 이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013-3366에 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투자할 만한 지역 소개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제2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지원 이사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오늘 알아볼게요. 두 지역 어디로 가볼까요?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집가 상승이 이뤘던 두 곳이 있습니다. 성동구고요. 그리고 영등포구인데요. 오늘 두 지역에서 가장 지금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성동구 용답동과 그리고 신길 뉴타운으로 유명한 신길동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가장 많이 오른 두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이지원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이네요. 1호선 영등포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투자 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만나볼까요? 자, 시세는 약 2억 8,7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영등포 쪽 교통 편리한 건 다들 아실 테고요. 교통을 비롯해서 주변의 입지적인 특징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등포 교통 좋은 건 다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이제 신길 뉴타운에 예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고요. 북쪽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로는 지금 1호선 영등포역과는 도보 6분 거리에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영등포역에 있는 바로 이 경인로 따라서 우리가 신길 바로 올림픽대로를 이용을 하면 또 굉장히 강남과 접근성이 좋다는 점 먼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등포역을 좀 중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앞으로 예전에는 1호선이 뭐 그렇게 현무단지도 많지 않고 뭐 그런 별로 그렇게 각광을 받던 호선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가장 기대되는 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도시명 환승센터들이 다 1호선 라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영등포 안에 있는 편의시설들, 백화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으로 상당히 그 교통이 편리합니다. 지금 옆으로 가시면은 2호선과 바로 환승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정거장 이용하시면 신길역에서 또 5호선과 환승이 되시죠. 5호선 라인 따라서 굉장히 또 많은 환승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안산선이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또 더블 환승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현재도 KTX가 정차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1호선 라인에 또 신림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모두 여의도역과 만나게 되는 바로 그러한 환승 구조를 갖게 된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등포역을 주변으로 해서 가장 이제 핵심인 신길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1호선과 5호선 라인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변에 바로 도보로도 가능한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 하나 건너시면 마포공동 업무단지 그리고 광화문 종로도 다 5호선 라인이죠.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앞으로 국제업무단지가 이곳에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1호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노선들과 신안산선과도 바로 서울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업무단지와의 접근성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그러한 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해서 더욱더 직주 근접에 위치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길 뉴타운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핫하죠. 지금 신길 뉴타운은 아래쪽에 지금 이 그 빨간 선이 있는 곳까지 원래 신길 뉴타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등포역과 굉장히 도보권이고 또 5호선 신길역과도 도보 10분 내로 또 가능한 곳입니다. 자, 신길 뉴타운이 왜 지금 이렇게 곽광을 받냐? 주변 상황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제 영등포 하면 바로 여의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는 이제 통합개발 얘기가 2018년 8월에 한번 그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셨다가 다 철회를 하셨지만 굉장히 지금 많은 호재들을 품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곧 이제 준공될 파크원의 복합단지 업무시설들 그리고 MBC 사옥을 건축한 브라이튼지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지금 2023년이면 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고요. 여의도에 또 시범아파트 같은 이런 재건축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고 일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호재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오른쪽에는 노량진 뉴타운이 또 한창입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된 영등포 뉴타운 그리고 양평동을 지금 기반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확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호재들을 끼고 있는데 바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교통시설들이 계속 확충되는 개발 호재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신길 뉴타운이 그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길 뉴타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기 뉴타운입니다. 2006년에 처음 지정이 됐고요. 총 16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이제 프레비뉴가 되겠는데요. 프레비뉴 지금 한 6년 차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레미안 에스티움 바로 이 뉴타운의 대장주 아파트입니다. 지금 평균 10석 정도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죠. 33평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 1월에 입주를 한 신길 아이파크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올해가 굉장히 기점이 됩니다. 올해 지금 보람의 SK뷰는 1월 그리고 신길 센트럴자이는 2월부터 지금 입주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완료가 됐죠. 그리고 앞으로 10월에는 힐스테이트 그리고 12월에는 신길 파크자이까지 총 4개 구역에서 입주 물량을 해서 올해 말까지 5,000세대가 이곳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곳은 원래 빌라촌이었죠. 그런데 모두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공사 중이거나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의도의 복합개발과 영등포의 도시재생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가장 지척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불을 붙인 것이 바로 신안산선과 그리고 신림선의
착공 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착공들은 들어갔고요. 신림선이 2022년, 신안산선이 2024년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교통 호재들을 품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14억 정도 지금 올랐죠. 15억 규제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길 뉴타운이 지금 얼마나 핫한지는 여러분 현장을 와보시면 아실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신길 뉴타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우리라고 제가 칭하는 분들은 뭐 가능한 분도 있고 안 가능한 분도 있으시라 생각하는데요.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규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해도 8억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금으로요.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9억 원 이상 여러분께서 취득을 하실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시고 소득 증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된 상태이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신길 뉴타운을 지금 변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신길 뉴타운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 옆에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일대의 주거 환경이 상당히면 개선되고요. 편의시설들, 여러 가지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가 또 신설이 되거든요. 이렇게 학군도 좋아지고 또 옆에 학원가도 계속 형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흥 주거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인데요. 따라서 주변에 이렇게 정주 인구가 계속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면 항상 돈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들도 아직 빌라촌이지만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신길 3구역은 유일한 북쪽 지역에서 지금 살아난 곳입니다. 그리고 이미 분양이 끝나서 입주를 이제 앞두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큰 변화가 신길 2구역 주택 재개발 구역에서 10년 동안 멈춰 있던 재개발 사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3일 날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됐고요. 여기에 역시 2,200세대 이렇게 들어옵니다. 딱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그럼 투자하면 되겠네 하시지만 지금 여기도 역시 여러분 현금 8억 이상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영등포역에는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는 앞으로 그렇게 빌라 단지가 들어올 수가 없고요. 계속 업무단지나 상업시설들로 바뀌죠. 자, 그럼 가까운 곳에 있는 바로 이 예전에 신길 뉴타운 북측 지역들, 이쪽 지역들은 일단 남측 신길 뉴타운이 들어서게 되면서 동반시대 상승 첫 번째로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를 그냥 역사 문화적 그 가치가 있다고 계속 노후주택을 남겨놓을까요? 위아래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중심에 있는 사료가 시장도 지금 개발이 된다. 어제 기사가 나왔죠. 바로 24층의 고층 아파트가 이곳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개발 사업들이 위아래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부분이 여러분께서는 공략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입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략하고 있는 지역 영등포역 근처입니다. 여의도 굉장히 가깝고요. 뉴타운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중에도 신길 뉴타운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개발 호재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제가 그냥 발전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도시개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2030 서울 플랜의 3도심 중에 하나가 바로 영등포 여의도고요. 그리고 한양도성과 강남에 비해서 가장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개발 호재가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역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등포역을 제가 요즘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면 한 10년 전에 가봤다 뭐 이런 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등포역 하면은 그 낙후됐던 이미지만을 갖고 계시는데요. 가보셔야 됩니다. 이곳엔 지금 많은 그 개발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부터 가볼까요? 여의도부터 이 영등포역을 지나는 게 경인로인데요. 모든 영등포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영등포 고가는 2021년까지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흉물이었는데 이것이 철거되면서 여의도와 이어지는 산책로, 녹지 보행축이 또 생기고요. 자, 그리고 이 경인로 따라서는 우리가 핀테크 사업 이런 업무단지가 또 조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현재는
유통 3사가 이제 곧 여의도 영등포에 다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롯데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타임스퀘어 뭐 들어와 있죠. 여기에는 또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도 대선제분 폐공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이렇게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 지금 쪽방촌도 상업 복합시설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2023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모습이 정말 한 2, 3년 후에는 굉장히 크게 바뀐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의도에도 큰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크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7월에서 좀 멀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3빌딩보다 더 큰 게 들어옵니다. 69층 그리고 53층. 자, 그리고 4개 동이지만 이곳은 호텔과 6성급 호텔 그리고 현대백화점 국내 최대 규모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 여의도는 주말만 되면 아주 조용한 동네지만 IFC몰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는 파크원이 들어오면서 이곳에 많은 그 유동인구가 모이겠죠. 쇼핑 그리고 이곳에 여의도 공원을 또 찾는 여러 가지 이런 수요들이 모이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이 2개 동은 모두 오피스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의도는 바로 국제금융의 중심지죠. 그래서 이곳에 굉장히 지금 많은 기대가 있고요.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변에 주택들의 가격이 상승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림선입니다. 경전철인데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경전철 아닙니다. 자, 서울대역 입구부터 지금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경전철인데요. 얘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환승 역할을 합니다. 자, 2호선, 7호선, 9호선, 1호선, 5호선 그리고 한 건너 하면 6호선까지 거의 모든 노선을 다 환승을 시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우리 신길 뉴타운이 아주 큰 후회를 보겠죠. 그런 부분 챙겨가시고요. 2022년 2월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입니다. 자,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공덕, 서울역까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역을 들어오는 그런 지역들은 상당히 많이 지가가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 개통 이후에도 더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보통 이런 그 개통역들을 보시면 다 업무단지잖아요. 이 업무단지는 주변에 상권이 더 발달하겠죠. 그러면 수혜를 보는 주택단지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신길 뉴타운만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길 뉴타운이 신안산선의 최대 수혜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년 후에 개통이 됩니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GTX 비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등포역을 딱 지나진 않습니다만 바로 한정거장인 신도림역과 그리고 바로 용산, 여의도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연결성이 신안산선과 신림선과 마찬가지로 여의도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따라서 환승역의 역할 그리고 이로 인한 지가 상승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노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남부광역철도, 급행철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잠실도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는지 여러분 익혀놓으시면 바로 감이 오시리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그냥 연결해서 가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2억 8,700에서 3억 2,500만 원에 여러분께서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가 지금 2억 6천에서 2억 9,500만 원까지 가능하신데요. 따라서 실제 투자금 전세를 끼고 출자를 하시면 최소 2,5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면 여러분께서 아주 소액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 부연 설명을 하면 이 영등포는 지금 모두 분양가가 3억 정도가 다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앞으로 올라갈 가치가 상당히 큰 가격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래전에 낙후됐던 영등포는 이제 잊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가치 풍부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소액 투자 가능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바로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인데요. 5호선 장안평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8,600만 원에서 2억 8,9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지역 성동구인데요. 이 성동구 안에서 아직은 저평가된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입지 살펴볼까요? 네, 성동구 여러분, 성동구에서 유일하게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성동구에서 마지막 남은 소액 투자처다. 그리고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개발이 완성되는 5, 6년 후에는 큰 시세 상승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호선 라인입니다. 다 이어서 업무단지 라인이죠. 이번에는 초역세권입니다. 장안평역에서는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한 투룸형 아파트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장안평역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역시 상당히 지금 5호선 환승역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동을 하시면 최대의 환승역이죠. 왕십리역과 바로 청량리역이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왕십리역 지금 5호선, 2호선, 그리고 분당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앞으로 또 뭐가 생길까요? 네. 동북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노선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자, 청량역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11개 노선이 지나는 최대의 환승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교통 호재를 갖고 있는 곳 주변에 위치를 한 곳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7호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자역을 통해서 7호선 바로 강남 노선입니다. 청담, 학동 그쪽으로 이동하기 상당히 편하고요. 따라서 지금 5호선을 통해서 뭐 광화문이나 어디죠? 마포, 공덕 이런 업무단지들 그리고 이 강남의 청담동 일대의 업무단지로 이동을 하실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모두 이용이 가능한 바로 그런 직주 근접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답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답동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바로 위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와 맞닿아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성수동이죠. 그리고 성수동이 그 동안 굉장히 많은 집가 상승을 이뤘었는데 첫 번째는 서울숲에 바로 있고요. 두 번째는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앞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개발. 바로 50층 높이가 가능한 특계 지역이 앞으로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성수동 또는 성동구 안에서 우리가 투자처를 찾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갑자기 천지개벽을 한 바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강남도 가깝고 이런 여러 가지 서울숲이라는 강점도 갖고 있는데요. 자, 용답동이 지금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 곳,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성동구는 또 한 번 이 녹지나 이런 허파 역할을 좀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자, 여기 가장 큰 것이 바로 중랑물재생센터 이렇게 예전에는 비선호 그런 시설이었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또 공원이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5호선 라인 장안평 라인 요 곳이 바로 역세권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답동의 유일한 지금 재개발이죠. 용답동 108-1구역 청계 리버뷰자이 약 1,700세대가 앞으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개발 호재가 산재돼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청량리역과 왕십리역의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지금 동대문 그리고 전농, 답심리, 뉴타운까지 계속 이쪽으로 지금 시세를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곳의 시세가 굉장히 앞으로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바로 입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최대 환승역이라고 할 수 있는 왕십리역, 청량리역 바로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겠고요. 자,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신 건 미래가치 대비해서일 텐데 미래가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곳에는 이제 주택이 들어올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역세권 개발 들어가기 때문에 원룸 오피스텔들은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가격도 그렇고 이제 투룸의 구조가 앞으로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가장 큰 강점은요. 용답동 그 아파트를 바라보는 쪽에 바로 이러한 큰 숲이 공원이 생긴다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제 상상이 아니라 이미 개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1, 2, 3차로 나눠져 있고요. 1차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박물관이라든 체험센터가 이렇게 생겼고 일부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물 탱크가 지하로 매립이 되면서 그곳이 이 호수공원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여기에 또 업무시설도 들어오죠. 물재생, 그 에너지 관련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단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에 가장 큰 호재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그 서울숲이 생겼을 때 주변의 빌라 가격을 비교를 해봐도 뭐 1억대가 5억대로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듯이 상당히 큰 호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바로 그 옆에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는데 중랑천도 역시 바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서울시 재정으로 바뀌면서 2021년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요. 2026년 아까 공원이 완성되는 똑같은 5, 6년 후에 이곳에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지만 이곳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중랑천에 이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수변공원이 생기는데요. 여의도의 10배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청량리에는 또 GTX BC 노선이 앞으로 지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집가 상승과 또 교통의 편의성을 또 가져가시면 이렇게 좋겠다 보시고요. 그리고 왕십리역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북선이 또 들어옵니다. 따라서 동북선은 모든 노선들 한 6개 노선 등과의 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강북 횡단선도 청량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강북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까지 모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사통팔탈의 바로 그러한 호재를 갖고 있는 곳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이제 가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곳인데 용답동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아직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이죠. 여러분 딱 보시겠지만 투룸인데 원룸 가격입니다. 자, 2억 8,600에서 2억 8,900이고요. 지금 임대가 2억 6천에 가장 많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아주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네, 2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 가능한 성동구 용답동의 투룸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소액 투자 어디에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1:1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서울 3억원 이하 부동산의 소액으로 투자하기고요. 1:1 무료 상담인 만큼 예약은 필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3월 16일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2월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가 1.43%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51.0으로 전월 대비 3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택사업 추진 계획 마련이 어렵고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공유해 주실 분 이분 모셨어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직접 발로 뛰셔가지고 두 지역 정보 좀 간추려 오신 것 같아요. 어디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두 지역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수익과 차익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지역은 그렇습니다. 인천의 3대 경제 자유구역 중 한 곳인 청라 국제도시의 다양한 개발과 그리고 꾸준한 최첨단 복합도시로 개발 그리고 루원시티 개발이라든지 꾸준하고 다양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저평가 지역의 개발 여지가 풍부한 인천 서구 연희동 지역 준비했고요. 두 번째 지역은 그렇습니다. 저평가 지역이면서 농촌이라는 이미지에서 현재는 부자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으로 삼성 고덕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관광 그리고 교육, 교통 그리고 평택항, 국제 신도시 개발, 그리고 또 미군 기지 이전 등 한 지역이 한순간에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평택 근내리 지역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나 저평가 지역 전문이세요. 그리고 요즘은 규제를 피해서 센스 있으신 분들은 벌써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인천과 평택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인천부터 열어볼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준영 소장과 첫 번째로는요.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가보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아시아드 경기장 주변에서 상가 주택을 찾아주셨고요. 시세는 약 14억 5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오늘 소장님께서 통 크게 통건물로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상가 겸 주택이잖아요. 위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인천 어디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역세권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세권 지역 인천 지하철 2호선 아시아드 경기장역과 한 5분 내 거리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상가 주택에 큰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세권 지역이라는 입지로 상가 주택에 매우 또 인기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아시아드 경기장역과 두 정거장의 또 검암역을 통해 서울역과 인천공항 등의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더해 또 인천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 직결화 사업이 추진 중이고요. 서울 지하철 7호선 또한 청라지구 연장 개통 예정으로 개통 시에는 강남은 물론 강북까지 환승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더불어 차량을 이용해도 경인고속도로라든지 공항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2 외곽 순환도로 등을 이용하여 서울 도심권은 물론 전국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관공서라든지 은행 등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이용이 매우 편리하고요. 특히 청라 국제도시와 접해 있어 홈플러스라는 롯데마트 그리고 캐널웨이 상업시설과 그리고 축구장 23개 규모의 쇼핑 그리고 문화, 레저 공간을 갖춘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곧 착공 예정으로 그만큼 미래의 가치를 예상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1000개 병상 규모의 국제 성모병원과 더해 국내 최초 최첨단 의료 복합단지인 차병원 의료 복합다운이 건설 예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교육시설로는 외국인 학교를 비롯하여 초, 중, 고등학교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학부모들 수요층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인천 아시아 주경기장 그리고 연희공원 그리고 3.6km의 인공수로 캐널웨이 그리고 여의도 면적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중앙호수공원 그리고 천마산 등이 인접해 있어 산책이나 여가 활동을 즐길 공간이 다양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인천에 있는 부동산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과연 인천광역시 서구에는 대표적인 호재가 어떤 게 있을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거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는 인천 하면은 우리 나라 발전에 많이 기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개발이 됐으면은 주변 서울 경기권의 주변보다 최고 개발이 많이 돼야 될 지역인데 그만큼 인천 자체의 재정 문제로 개발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참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청라 국제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경제 자유구역으로 외국인 투자에 기업 활동과 그리고 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곳인데요. 여의도 면적의 6배 규모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단지 조성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으로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신세계 복합 쇼핑몰과 그리고 하나금융타운 조선, 그리고 국내 최초 최첨단 의료복합단지인 차병원 의료복합타운, 그리고 연간 28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예상하는 로봇랜드 테마파크, 그리고 높이 453m의 시티타워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지금 한참 조성 중에 있고요. 그만큼 개발이 다양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지부진했던 93만 3,916제곱미터의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이 또 한창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만큼 지역 내 꾸준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원시티 내 뭐 인천시 교육, 행정 복합타운 건립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원도심 균형 발전과 동시에 서북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만큼 파급 효과에 따른 집가 상승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 또 지하철 9호선과 그리고 7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는 등 교통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인천시는 서북부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또 광암역의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설 사업을 추진 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주요 지역 이동이 용이해져 그만큼 전세난에 시달리는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들까지 주목받고 있어 그만큼 향후에 부동산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높은 임대 수익과 세입자에게 호재를 가져다줄 미래 가치가 보장된 호재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로도 빨리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테마파크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동안 계속 미뤄왔었던 도시개발 사업도 이제 잘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만나보는 부동산이 상가 겸 주택이니까 매력도 2배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궁금해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그쪽 지역 서구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인구 밀도 지역이 최고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개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또 밀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청라 옆에 있는 청라가 그만큼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집가 상승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분양가는 14억 5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는 4억 5천 5백만 원에서 6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전세로는 실투자가 3억 9천 5백만 원에서 7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상가주택 특성상 월세 수익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월 550만 원에서 650만 원의 월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6억에서 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월세 시 실투자도 3억 9,500만 원에서 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같은 경우는 상가가 1층에 2개, 2층에는 쓰리룸이 2개, 3층에는 원룸과 쓰리룸의 구조로 돼 있지만 또 큰 장점이 있는 게 옥상에 약 30평의 쓰리룸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허가가 받아 있어 그만큼 건물 가치가 더욱더 높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여기 올라타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02-3153-2668번 계속해서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자, 월세 수익도 기대를 해보라고 하셨고 옥상에 건축 허가도 받았다는 점이 참 매력인 것 같은데요. 포인트, 투자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청라국제도시가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관공서가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저평가적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와보시면 굉장히 허름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기적으로 뭐 내년이 될지 아니면 뭐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개발 여지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집가 상승도 하고 있지만은 개발 여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개발에 들어갔을 때는 그만한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인구 증가에 따른 또 생활 인프라가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살기 좋은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형평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 또한 개발 여지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꾸준한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되는 호재들이 많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살기 좋아지는 지역에 우리가 투자에 나서야겠죠? 투자에 나서기 전에 주의할 점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여기가 갭 투자로 해서 일반 주택이 아니고요. 일단 월세 수익을 보는 상가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투자 전에 꼭 지역에 오셔서 정확한 수익률이 나온지도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현장 방문하셔서 주변을 많이 돌아보시고 그 지역의 인구 밀도가 얼마큼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서 그만큼 상가 주택의 비전이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하시고 또 지역 개발
지역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셔 투자하신다면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날도 풀렸으니까요. 드라이브 겸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서 2층으로 이루어진 상가 겸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 정보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는요. 경기도 평택시 팽성 근내리로 가보려고 합니다. 미 8군 사령부 동창리 게이트 10분 이내 거리에서 단독주택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6억 7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예상되나요? 요즘 풍선 효과로 인해서 경기도 지역도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규제를 비롯해서도 그렇고 교통이 편리해져서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 입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군세권 지역입니다. 군세권 지역으로서 미군 기지 내 미군 사령부와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동창리 게이트로부터 약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그만큼 동창리 게이트에는 미군 부대에 근무하시는 가족과 자녀를 위한 학교가 신축될 예정이고요. 그 뉴욕 브루클린 같은 상업시설을 본딴 대규모 상가들과 그리고 병원 그리고 쇼핑몰 등이 완비되고 그 안에 또 농구장이라든지 축구장, 수영장, 생활체육시설 등의 근린 시설과 함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정형적인 미국 도시와 조성됨으로써 그만큼 부대와의 접근성과 근거리에 인프라가 잘 구축된 주거단지에 그 지역의 또 주변 경관이 매우 우수한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배후 수요에 미군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에 따른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와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정차하는 지제역까지 약 차량으로 10분대 거리로 SRT를 이용하여 서울 수서역까지 20분대 도착이 가능하여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도 주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평택 화성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 인천 및 그리고 경기, 동남권권 등 광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미군들이 선호하는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교통 및 주거안까지도 잘 갖춘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또 고덕국제 신도시와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SRT 지제역 KTX 등 대형 개발에 따른 미래의 가치가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위치가 미군 부대 근처니까 이런 특성을 잘 활용해서 미군들이 선호하게 입지도 잘 조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평택시인데 단독 주택 주변에 호재라고 할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평택시 하면 호재 특별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호재가 많은 미래 가치가 뛰어난 투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고덕면 일대 1,743만 제곱미터 부지에는 고덕국제 신도시가 한창 조성 중에 있고요. 고덕 신도시 주변으로는 삼성 고덕 산업단지 120조 원 투자 개발, LG전자 진희 산업단지가 60조 원 투자 개발, 그리고 K6 미군기지 10조 원 투자 개발 등 2035년 평택시 도시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한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만큼 2021년까지는 삼성과 LG를 포함해 22개의 산업단지가 풀가동할 예정으로 그만큼 수요 인구가 약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대기업 산업단지가 자리 잡은 경제도시라는 점에서 꾸준한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에는 2021년까지 미군을 포함한 군무원, 가족 등 약 8만 5천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 유입인구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약 8천 세대의 렌탈하우스가 앞으로 필요하고요. 더해 소파 협정에 따라 2060년까지 주한미군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그만큼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20년 이상 공실 걱정 없이 지속적인 고수익 창출과 또 지역 개발에 따른 경제 도시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 가치 상승도 크게 기대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수도권과 전국을 이어주는 교통 허브로도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서울 수서역과 지역 사이를 이어주는 SRT 개통으로 평택 일원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고요. 현재 또 서정역과 지제역 4.7km를 잇는 KTX 직결공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만큼 교통개발 호재가 다채롭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편의 향상과 그에 따른 또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또 항만의 요충지로서
기업과 물류 그리고 유통의 중심지로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단히 인구 유입에 따른 임대 및 매매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할 거고요. 그에 따른 수익과 차익이 동방상승이 예상되는 투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려 22개의 산업단지가 가동된다면 정말 자족도시로 보기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군들을 위한 렌탈하우스도 활용 가능한 그런 단독주택인 것 같은데요. 통건물이니까 가격 궁금하고 수익적인 부분도 기대를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층입니다. 2층의 단독 세대입니다. 그래서 대지 평수가 106평 정도가 되고요. 건평은 거의 한 80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가는 6억 7천만 원에서 1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좀 어려운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약간의 저렴하게 분양가를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 7천만 원이면은 좀 그 지역 지금 시세 대비 좀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출이 5억에서 7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는 1억 7천만 원에서 3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미군 렌탈하우스 자체가 저희 나라처럼 전월세 보증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년에서 5년을 계약하면 연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임대료가 선불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계약과 동시에 연 임대료를 선불로 준다는 또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또 대출 이자를 제하고도 높은 수익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지 평수가 평택 지금 집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인데 대지 평수가 100평 이상으로서 수익과 차익의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또 미군 렌탈 계약이 완료됐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에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운 만큼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임대료가 선불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 보여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최대 리스크는 공실입니다. 공실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계시고요. 저희 투자자들이 또 걱정되시는 부분이 미군 렌탈, 그럼 미군한테 렌탈을 하면 내가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 누가 관리를 할까? 월세를 어떻게 받을까? 연세를 어떻게 받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본지역의 건설사는 그렇습니다. 미군 병사용이라든지 다세대 주택가 또 고위공직자용 단지형 단독주택을 까다로운 미군 주택가의 검열에 합격하였고요. 그만큼 분양, 임대 및 그리고 임대료, 그리고 주택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렌탈하우스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서 5년 임대 계약이 완료되고 공실과 임대료 등 리스크 없는 걱정 없게끔 관리해주는 큰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미군 렌탈하우스뿐만 아니라 지금 평택시 자체는 전국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한 번에 개발하는 지역은 평택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하고 있는 평택시의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과 차익의 동방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좀 통건물인 만큼 저희가 투자할 때 유의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챙겨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에 나오시면은 렌탈하우스 현소문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전에도 렌탈하우스에 투자하시고 곤욕을 치르는 투자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군 렌탈하우스는 뭐 그 동네에다가 미군 부대 주변에다가 집을 졌다고 해서 렌탈하우스를 할 수 있는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렌탈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미군 주택가의 검열을 합격해야 된다. 그 검열이라는 게 뭐 인테리어 부분, 옵션 부분, 집을 어떻게 지었나, 방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화장실에 욕조가 들어가는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미군 주택가의 검열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검열을 합격해야만 렌탈하우스의 자격을 주는 거고요. 그 미군이 근무한다, 미군 자체가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겠다. 미군 주택가의 검열을 합격하지 못하면 렌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게 이 건설사가 미군 주택가의 검열을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 그 필증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지 그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리스크 없고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근대리에서 미군 렌탈하우스 검열을 이미 합격한 단독주택 만나봤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박진영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 계속 도움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